안녕하세요. 아름답고 가슴 따뜻한 감동이 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세상에 이런 감동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저희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함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야? 이러다 정말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기내에는 다양한 승객이 탑승하죠. 그래서 국가별로 승객들의 행동이나 특성도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승무원이란 직업이 겉으로 보이기엔 화려하고 아름다운 누군가에겐 선망이 되는 직업이지만 가끔 승무원들에게 도를 넘어선 요구를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승무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진상 승객들로 인해 감정 노동을 해야 하는 극한 직업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은 대만 항공의 여성 승무원이 다양한 승객들을 경험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사연자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샤오 후이라고 해요.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비행기 안에서 운행과 관련된 직무와 승객에 관한 사무를 도맡아 하며 승객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승무원은 어렸을 때부터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승무원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대만의 교육 시스템은 한국과 여러모로 비슷한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나뉜 교육과정과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는 점이 같아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 대만의 학기는 8월에 시작된다는 점이랍니다. 대만의 공립초등학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소지를 기준으로 배정되는데 초등학교 입학 전 교육열이 높은 부모님들은 아이를 보내고자 하는 학교 주변으로 이사를 하고 이렇게 모여드는 바람에 집값이 더욱 오르기도 한다는 점은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영어와 중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언어 혁신학교였는데 수업의 3분의 1을 영어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외국어를 배우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고 영어는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키도 크고 외모도 아주 빼어났는데 미모만으로 승무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쁘다고 모두 승무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승무원이 될 수 있었던 건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몸에 배어있는 상냥함, 이런 점을 높게 여겨 승무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승무원이 되어 첫 비행이 배정되었을 때는 너무 설레이고 감격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게 승무원으로서 5년 동안 여러 나라의 승객들을 상대했는데 각 나라별로 특성이 있어서인지 이제는 승객분들의 행동만 보아도 어느 나라분인지 짐작하고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릴 적 꿈꾸었던 승무원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자유롭게 누비며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여유롭게 승객들을 상대하며 항상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과는 다르게 실제로 비행을 하며 승객들을 만나보니 승객들의 무리한 요구와 비매너적인 행동으로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많았어요. 심한 경우 트라우마까지 남아 비행을 쉬는 날이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승무원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화려하고 선망의 대상이지만 어떤 직업이라 하더라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충을 겪기 마련입니다. 승무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승객분과의 일화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9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만으로 향하는 에바 항공 여객기에서 저희 승무원에게 엉덩이를 닦아달라고 요청한 남성 승객이 있었습니다. 200kg의 체중이 나가는 이 미국인 남성은 휠체어에 앉은 채 비행기 안에서 2시간 동안이나 화장실 이용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고 그는 손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불편하니 화장실에서 바지를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당황하며 우물쭈물하며 저희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거부했지만 이 남성은 화장실이 급하다 고 호통치며 계속해서 하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자 승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여자 승무원 3명이 이 남성을 변기에 앉힌 후 탈의를 도운 뒤 나가려 했는데 문이 닫히면 숨을 쉴 수 없다고 문을 열어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볼일을 다 봤다며 얼른 와서 변을 닦아달라고 말했고, 저희는 도저히 그 요구는 들어줄 수 없어 거절하자 빨리 닦아라 라며 아주 큰 목소리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본인은 속옷조차 올리지 못하는 상태라며 닦아주지 않으면 계속 화장실에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저희 중 한 명이 수술용 장갑 3장을 연달아 낀 뒤 화장실에 들어가 남성의 뒤처리를 도왔습니다. 저희에게 미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정말 냄새도 참을 수 없었지만 닦아줄 때마다 더 깊게, 더 깊게, 꼼꼼하게라는 말을 반복하며 황홀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모습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친 뒤 승객을 자리로 안내한 후 곧장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구토하고 펑펑 눈물만 나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에도 같은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했고 속옷에 대변을 싸는 등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항공사에서 그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지 않아 이번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자체 조사를 해보니 이 남성 승객이 과거에도 20여 차례 이런 행동을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승무원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나라의 승객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은 인도인데 인도 승객분들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종종 하십니다. 지상에서 티켓팅을 할 때 인도 승객의 휠체어 요구율이 아주 높아요. 휠체어는 몸이 불편한 승객들이나 환자를 위한 것이지만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이고 휠체어를 전혀 이용할 이유가 없는데도 휠체어를 요구하며 승무원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공항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먼저 탑승하거나 보안 검색도 따로 통과하기 때문인데 환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특혜가 주어지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물론 모든 승객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도 승객이 휠체어 요구 비율이 높아요. 또 비즈니스석이 비어 있으면 옮겨달라고 요구를 하시거나 비상구석이나 다른 좌석보다는 조금 넓은 자리에 가려고 하셔서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인도 승객분들은 돈을 지불하면 최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한 면을 스마트한 소비라고 여기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승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쌓인답니다. 그리고 중국인 승객들의 객실 내 난동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승무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승객 중 중국인은 빠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아도 사건이 많은데 몇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2020년 3월 태국을 출발해 중국 상하이 푸동 공항에 착륙한 타이 항공기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기내에서 기다리던 중 기다림에 지쳐 화가 난 중국 여성 승객이 승무원들에게 일부러 기침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승객들은 장거리 비행 시 승무원 허락 없이 비어있는 자리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태국 방콕에서 중국 난징을 향하던 항공기 내에서 중국인 커플이 좌석이 서로 멀리 떨어져 따로 앉은 것에 불만을 품고 격노하면서 라면을 구입한 후 먹기 위해 준비된 뜨거운 물을 객실 승무원에게 들이붓고 비행기를 폭파시키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피워 방콕으로 회항하는 소동이 발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식사 시간 시트를 과도하게 뒤로 제쳐서 뒷사람들과 시비가 붙을 때도 많아요. 사건 일화로는 중국 다롄에서 선전으로 가던 비행기 내에서 앞 좌석 등받이를 너무 눕혔다며 20대 여성 2명과 50대 여성 2명이 시비가 붙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냐는 분도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여성 승객 4명의 다툼은 무려 7,000m 상공에서 벌어졌고 이 싸움 때문에 항공기는 장쑤성 난퉁공항에 비상 착륙해야만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쇼핑을 많이 해서 관광객 중에 큰 손이라 불리는데 중국행 비행기엔 면세품 쓰레기 등 각종 부산물들을 바닥이며 앞 주머니에도 그대로 남겨두어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얼마나 버리고 갔는지 쓰레기 봉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답니다. 비행 지연이 되면 중국 승객들은 단체 행동을 종종 하는데
중국인들이 단체로 인민해방군 노래를 부르면서 지연에 항의해 공항에 경찰들이 투입된 적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비행기 출발 지연에 불만을 품은 승객이 활주로를 이동하던 비행기의 비상구를 열어 비행기가 되돌아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인 승객들의 기내 난동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항공사는 참다 못해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들에게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기내 서비스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국인 승객분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일본 승객들에게 불편이 있는지를 물으면 항상 괜찮다고 대답해 놓고 주변 승객이 시끄럽게 군다던가 기내가 덥다던가 추우면 그 자리에서 승무원이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을 저희 앞에서는 아무런 불만을 표시하지 않지만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신이 원하는 보상을 받을 때까지 항공사를 상대로 컴플레인 전화를 계속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내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훔치는 것은 엄연한 도둑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표현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기내에서 나눠주는 담요나 기내 물품들을 숨겨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본 승객들이 많이 타는 때에는 담요가 수없이 많이 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남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패 끼치기 싫어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정리정돈을 잘하고 비행기에서 내린다고 알고 있는데 주변에 일본 사람만 있으면 정리를 잘하는 것은 맞지만 주위에 일본 사람이 없으면 그들도 똑같이 정리 안 하고 물건을 아무렇게나 어질러 놓고 내팽개치고 내립니다. 그리고 일본 승객들은 주변 일행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뉴스에 일본 승객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6월 4일 오전 10시경 일본 후쿠오카 국제공항에서 대만 타오 위안 국제공항으로 이륙을 준비 중이던 중화항공 여객기 기내에서 일본인 여성 승객의 소란으로 비행기 이륙이 약 40분 정도 지연된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여성 승객이 대만 중화항공 기내에서 비행기 탑승 후 승무원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며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승무원이 없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결국 하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일본 내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에는 일본인 승무원이 탑승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 정상 운항을 재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본인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만나서 반갑다며 좌석에 앉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인 여성 승객은 비행기 통로에 서서 반갑지 않고 최악의 경험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는 고함치지 말아달라고 정중히 요청했고 다른 승객분들도 비행기 이륙을 위해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승객은 그 말들을 듣지 않았고 영상을 촬영하는 승객에게 뭐 하는 것이냐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지금 여기는 일본의 키타큐슈야인데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승무원이 없는 거냐며 중국어밖에 할 줄 모르면서 무엇을 하러 온 거냐며 나는 일본인인데 중국어를 알아들을 것 같냐며 소리쳤습니다. 일본어로 말하라고 소리치며 본인 좌석으로 돌아가선 저희를 향해 쓰레기 같은 년, 돼지 같은 년이라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기장님께서 나오셔서 일본인 승객에게 당신의 행동은 국제법상 금지돼 있고 당신은 형법을 위반했고 항공안전과 탑승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내에서 하차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실랑이 끝에 일본인 여성 승객을 하차시키고 현지 공항 경찰에 인계하였습니다. 이렇게 승객들로 인해 지치고 승무원으로서 힘든 날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승무원들에게도 편안한 비행이 있습니다. 미국의 LA나 런던 파리 같은 비행도 좋지만 그보다는 한국행 비행을 가장 원하는데 그 이유가 한국인들은 단 한 번도 기내 난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한국인들의 평소 특유의 습관과 다양한 모습을 기내에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처음 한국인들을 봤을 때는 크게 놀랐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짐을 붙일 때 무게를 미리 다 딱 맞춰오기 때문에 무게 오버 차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 카운터를 오픈하면 체크인에 필요한 물품을 먼저 말해야만 꺼내는 다른 나라 승객분들과는 달리 미리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탑승이 시작되면 칼같이 탑승에 자리를 잡고 승무원이 도와주지 않아도 짐을 알아서 적재하고 있으며 뭐든지 동작이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내식을 드릴 때도 기내식을 옮겨 담고 준비해 카트를 밀고 나오는 소리만 들려도 미리 눈치를 채고 자신의 테이블을 세팅해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한국 승객분들은 미리 조사를 해오시는 건지 자세한 설명은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유럽 미주 라인 등에서는 알러지를 비롯해 디카페인 요구사항 등으로 복잡한데 대부분 한국인들은 이것저것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음식을 먹을 건지 말씀해 주시고 음식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일행과 음식을 통일시켜 주시거나 특별한 요구사항도 없답니다. 또한 여권, 비자, 이티켓 등 세부적인 것을 모두 파일로 정리해 오시는데 저희의 업무 처리도 빨라지게 도와줍니다. 기내에서 긴급 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빠르게 달려가고 도움을 주며 이를 해결하려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한국 승객분들이에요. 한국 분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도움을 잘 주는 것으로도 유명한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무거운 짐을 올리고 있으면 저희에게 다가와 도와주는 승객분들은 항상 한국 분들이었어요. 또한 항공기 문을 닫을 때 온 힘을 다해서 문을 닫아야 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으면 꼭 같이 문을 닫아주신답니다. 그리고 도와주고 나시면 너무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자기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상관없이 어떤 여행지를 갈 때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어 몇 가지는 외워서 오시고 심지어는 관련 서적을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철두철미함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서인지 의사소통이 가능해 굉장히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한국 승객분들을 만나고 나면 한국의 따뜻한 배려와 섬세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한국분들의 작은 배려가 저희 승무원에게는 아주 큰 힘을 줍니다. 한국 특유의 공동체 의식이 사람들 속에서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승객들의 행동만 보아도 이분은 한국분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승무원으로 근무를 하는 동안은 한국행 노선에서만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듣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